오후 4시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배우는 실전 투자의 매직.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오늘장 양시장 막판에는 탄력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엔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을지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CPI 둔화에 극적으로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사실 FOMC 결과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1회로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시장은 예상했던 바인지 큰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선현물 시장에서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표주들이 강세를 기록하며 탄력이 더욱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의 자금이 강하게 유입됐던 하루였죠.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22만 원을 돌파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 반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섹터입니다. 바로 전선주죠. 이 전선주가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특위를 통해서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전선주들이 오늘 부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주 함께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연일 강세입니다. 오늘장 이렇게 미국발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의 K뷰티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기존에는 기초 제품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색조 화장품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르티르가 부각을 받기도 했고요. 오늘장에서는 화장품 중소형주 그리고 OEM, ODM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반도체 대표주들도 강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상승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데일리 TV 마감 후 투자 코칭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후 투자 코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조금 더 낱낱이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간밤에 빅이벤트 데이를 맞아서 우리 투자자분들 좀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9시 반에 CPI 발표가 되면서 아우 땡큐. 그리고 우리 초록밴드에 계신 분들에게 긴급 속보 올려드리고 그리고 조금 잠 좀 잤다가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쯤 일어나서 열심히 이렇게 동향들을 좀 지켜봤습니다. 네,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렇게 좀 간밤 있었던 빅 이벤트들 잘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이슈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땡큐 파월로 준비가 됐는데요. 그런데요, 소장님, 이 땡큐 파월 소장님께서 미리 예측을 하셨잖아요. 시장이 실제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막상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기준금리 1회로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한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발표한 내용은 매파인데 지난 3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매파적인 그런 게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장에서도 그렇고 방송을 통해서도 올해 3회에서 뭐 2회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2회는커녕 1회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파월도 말이 그렇지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썰레발을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시장은 역시 이런 건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된 걸 보고 네. 환호를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뭐 점도표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모르셔도 되고요.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준비된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PI로 인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이 결국은 미 국채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장이 사실은 미 국채 수익률이 4.5만 넘어가면은 막 발작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뭐 4.4대에서 움직이고 4.3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좀 급락한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크게 바로 저 자리가 4.2%까지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올라오다가 결국은 연준 발표라든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토대로 하면서 4.3%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바로 저것이 결국은 연준에서 뭐 매파적으로 발표를 하고 파월 의장이 또 부인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2개월 연속 지난 4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 5월 달에도 그렇고 사실은 저도 0.1%포인트 정도는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CPI가 3.6에서 3.4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모든 투자자들을 조금은 안도의 흐름으로 돌려놓으면서 저게 나오자마자 사실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 넘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죠. 네, 바로 맞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기준금리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제가 네. 국채금리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이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제가 알기로는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 뭐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좋은 질문이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전에도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2%대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아주 편안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4.2%에 근접하거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권을 내가 매각을 하고 뭐 위험자산 쪽으로 간다든가 할 수 있는 룸이 확 뚫려 있는 그런 건데 4.3 넘어가고 4.4, 4.5 가면은 꼼짝달싹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국채금리가 하락함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중통화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강세로도 반전되고 결국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기초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요인들과 더불어서 연준 위원들 19명 중에서 금리를 지금도 동결해야 돼라는 사람들은 4명에 불과했고요. 네. 그리고 1회는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게 7명. 그리고 2회 이상도 9명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 7명의 캐스팅 보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만 개선이 돼준다라고 보면은 얘네들이 다시 또 2회로 올라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아까 이제 뭐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결국은 기준금리와 관련된 향후의 타켓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은 뭐 5.125를 중간값으로 제시를 했지만 내년에 4.125, 내년에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내년에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4번 정도 인하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6년도에 결국 3.125까지 계속 1%포인트 이상씩 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만약에 올해
시장에서는 한 번 한다고 했지만은 2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다면 이 향후에 기준금리 중간값도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우리가 시장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세,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거나 또는 개선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네.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발 훈풍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좋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뭐 글로벌 증시 미국 다 잘 갔는데 우리 증시만 좀 동떨어진 흐름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오늘부터는 함께 올라가는 상승 추세 그려 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였나요? 그저께 우리 시장이 이 고객의 탁금도 정체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 뭔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야지 좀 탄력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물꼬가 이제 오늘 터졌다. 바로 이제는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또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104 초반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었고 국제 수익률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7월 11일인가요? 둘째 주에 또 CPI가 발표가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유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WTI 기준으로 쉽게 80불을 넘어가고 안착을 못 해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거비가 이번에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새로운 AI 시대와 IT 혁명 속에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니까 상승 흐름이 우리도 같이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 매수 중에 삼성전자만 뭐 한 9천억 이상을 순매수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선물 만기와 관련된 롱숏 전략이 삼성전자를 공격을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시장을 바이코리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어떤 거야? 반도체, IT야.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계속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바이코리아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지배력이 있고 그리고 업종에서 탑티어들이라든가 또는 세컨티어들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칩 또는 옐로우칩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바이코리아가 연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바이코리아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사실 6월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상단도 제시해드리고 뭐 어떤 큰 밴드를 말씀드렸는데 네. 시장이 견조하게 2,700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썸머랠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뭐 수직 상승한다는 것보다는 상단을 조금 더 높이면서 2,680에서부터 2,850을 이번 상승 구간에서의 코스피 상단으로 좀 설정해 놓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850에서부터 920포인트를 상단으로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각각 밴드 상향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어제 제시해주신 종목들이 정말 급등한 채로 오늘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종목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전에 가져오신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거의 뭐 50%는 상승하고 50%는 하락하는 이런 네.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또 상승폭을 대폭 또 반납하는 이러한 모습. 물론 만기라는 특수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매매 주체가 누구냐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만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 종목이라든가 어떤 섹터별로 발빠르게 돌아다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연출이 됐다면 만약에 바이코리아가
다시 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재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각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의 대표주들 또는 섹터 내에서도 그중에서도 그래도 시총이 좀 크고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들, 바로 어저께 그와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내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압축을 한다면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연일 승승장구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실적이라는,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열의 어떤 징후들도 일부 종목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다 한 템포 늦추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어제도 강조를 드렸지만 IT 반도체 섹터 쪽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내가 매수를 하든 저 종목이 급등을 하든 안 하든 시장의 축입니다. 한미반도체까지 해서 한미반도체는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1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1조 차이인데요. 카카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조그만 비중이라도 편입을 해놓고 끌고 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이 중에서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오늘 같은 날 또 유리기판 쪽에서 다른 여러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SKC는 오늘도 또다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내용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페타시스가요.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고 나서 지금 숨고르기를 해줬는데, 오늘 아침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직전 고점에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추세의 모습을 보셔도요, 지난번 구간과 같은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여기서 숨고르기 해줬다가 다시 이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이 파란 다이아 내지는 파란 선도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완벽하게 이격 조정이 이루어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 다이아와 캔들과의 이격이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니까 지금 한미반도체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한 측면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네. 이스페타시스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이 이스페타시가 장 초반에 잠깐 좋았다가 사실 좀 상승분을 반납을 했잖아요. 이렇게 단기 변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항상 모든 이 시장은 네. 정말 무슨 뭐 중소형 개별 종목 아니고 갭상승하고 곧바로 뭐 상한가를 들어간다든가 급등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밀리게 돼 있죠. 시초가 대비 밀릴. 그래서 우리가 투코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매수 밴드를 제시해 드리지 않고 편하게 그냥 내일 공략할 때 시초가 이하에서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자 보십시오. 아침부터 갭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5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요. 그런데요, 이 직전에 고점을 돌파했던 자리들, 그리고 사상 최고가가 장중에 시초가가 54,500원이었고 시초가가 거의 고가였어요. 54,900원. 그 이후부터 계속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죠. 그러면 결국은 거래는 물론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캔들로 놓고 봤을 때 5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온 것은 결국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물량들을 오늘 54,000원을 아침에 쭉 올라가면서 됐다가 여기에 물려있던 분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조금이라도 나는 물려있는 거 싫다. 매도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앵커님.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도 그런데 2차 전지랑 다른 섹터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들도 이제 바닥은 탈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권에들 이제 놓여져 있는 그런 자리들, 물론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새로운 신고가를 나고 있고 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이런 종목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 SDI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정말 우리의 마음 동병상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데 액분된 이후에 주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바로 지난 4월 25일 날 액분되고 나서 11만 5,4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위치들을 보시면 이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파란 다이아가 여기서 이제 거의 쌍봉의 패턴으로 파란 다이아로 하락세가 연출이 됐던 이 흐름 이후에 이제 4월 말부터 지금 5월 말부터죠. 6월 달 들어와서 이제 빨간 다이아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추세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은 층층이 매물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저점을 이제 10만 원을 안착해 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라면 1차적으로는 12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들로 진입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작년에 뭐 5월, 6월, 7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던 그런 흐름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단계별로 저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10만 원대의 공략, 12만 원 정도의 일부 이익 실현, 다시 눌림목 나올 때 저가 매수, 13만 원대 다시 이익 실현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가능한 구간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저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결국은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대 기아차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기아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혁신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자율주행 쪽도 계속 꿈틀꿈틀 되는데 뭐 현대오토에버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부품단들이 어저께부터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신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의 모습들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기아도요. 사실은 지난번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잘 올라오는 과정들 속에서 잠시 조정 보이고 다시 또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가는 모습 속에서 급격하게 3월 달에 가격 조정을 보이고 사실은 지금 빨간 다이아가 나오면서 우상향을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은 밴드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이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직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12만 5천 원을 돌파하고 안착해 주느냐. 그렇다면은 다시 새로운 또 신고가를 돌파하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아의 이러한 모습들도 여러분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일정한 돌파 여부라든가 또는 새로운 고점 돌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후에 어쨌든 뭐 여러 논란도 있고 오늘도 아까 뉴스를 보니까 뭐 선정 과정에서 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영일만 개방과 관련돼서 다른 건 몰라도 일단 항구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경북도에서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뭐 대표적인 종목들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코오롱 글로벌 같은 종목도 아주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포스코가 내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자원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움직임이 연출되는 이러한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 영일만 개발과 관련한 쪽으로만 보기보다는 결국은 자원 개발과 관련 쪽으로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와 같은 업력과 또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 돌파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재매수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캔들상으로는 먼저 이렇게 돌파를 했지만 우리가 매직 솔루션에서의 이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아직 빨간 다이아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구간에서 쌍봉이 연출됐던 작년 11월 달에 이 자리들은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캔들은 넘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5만 8천 원에서부터 6만 원 초반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다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로 자세하게 오늘도 짚어주셨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 화장품주 다들 관심 많으시죠? 화장품주 내에서 두 가지 종목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을 만나봐야 할까요? 내일의 체크 포인트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까 사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드린다면 아무래도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적 호조세가 개선이 되고 또 실적이라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업종 내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주들을 일단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어떠한 움직임은 물론 또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그러한 흐름들은 이제 조금 오히려 숨고르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또 의미 있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공매도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 내년 3월에 전산이 다 완비가 될 거니까 그때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또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사실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예비 관찰 대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조거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조금 더 귀를 쫑긋해서 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결국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 달러 인덱스의 안정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원화의 강세라든가 어떠한 불안정한 이러한 환율의 흐름들이 좀 개선이 돼준다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빠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쪽들 뭐 IT, 2차 전지 그리고 뭐 조금 순환 흐름을 대비하신다면 뭐 K푸드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앞서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음식료주나 신대생 쪽으로도 눈여겨보신 종목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료 쪽보다는 신재생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원전, 수소, 뭐 태양광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원전 쪽을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뭐 다른 종목도 물론 뭐 우리가 우진엔텍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말씀드린 게 BH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BHI를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주 눌림목 과정들이 지금 직전의 고점 물량들을 소화하는 모습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들을 요 11,000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잘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BHI를 저는 신재생 쪽에서 탑픽으로 보고 올해 뭐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수주 잔고만 뭐 1조 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탑픽으로 BHI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장을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까지 함께 가져봤는데요. 이분은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직 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번 긴장은 하되 쫄 필요는 없고 긍정적인 어떠한 주가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한순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됩니다. 물론 만기의 후폭풍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추세는 지금 상당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변해가고 있는 것이 뭘로 변해간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코스피 코스닥도 이 파란 다이아에서 점점 작아지고 선으로 바뀌면서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려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물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친구들은 뭐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빨간 다이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이 시장의 전체 심리를 개선시키고 투자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고 오늘 아주 원 없이 외국인들, 기관들도 그렇고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여러분들 18조가 나왔습니다. 뭐 10조도 안 됐던 흐름에서 바로 이런 것이 변화되는 손바뀜의 모습들, 어떤 추세의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에 또 있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4월 15일 날 제가 VT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아무 때나 샀어도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리들샵도 저도 써보고 있다고 그랬죠. 네, 열심히 리들샵 100을 제가 저녁에 세안하고 나서 바릅니다. 따끔따끔합니다. 좋더라고요. 제 얼굴이 조금 괜찮지 않습니까? 광고가 될지 모르니까 넘어가자는데요. 자, 이 내용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작년 4월도 아니고요. 올 초도 아니고요. 바로 요 4월 16일 날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큰 일이 한 번 있었죠. 뭐 분식은 아니지만 뭔가 회계에 오류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크게 한번 야단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저는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자리에서 자,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군요. 이 박스를 고점과 저점과 못 가고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고 돌파를 합니다. 이제 매수하셔도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부터 4차까지 끌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께 5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45,000원. 난 이 정도에서 내려올래. 내려오셔도 됩니다. 예. 그러나 이 주가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고 계속 리뷰를 해드리면서 흔들리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될 자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쉬었다가 하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뭐 이탈한 게 있습니까? 상승 기조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VT는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목표가 5차 목표가 45,000원이구나. 그것만 확인하셔도 되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마녀 사냥이라는 거 자꾸만 표현을 해서 우리 도원 앵커한테 구박을 받았었는데요. 마녀 공장입니다, 여러분들. 5월 28일 날 VT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화장품들이 골고루 다 돌아가는데 제가 퇴근길 매직타임에서는 지난주에 토니 머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직타임 시간에는 다시 또 공략해야 될 자리니까
마녀 공장을 사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역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 이 마녀 공장의 이 추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5월 28일 날이니까 5월 29일 날 여러분들이 시초가 이하 눌림목자리 그때 공략을 하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간값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공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2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18.4%의 수익률 1차 목표가 기준. 오늘 뭐 일순간에 3850원까지도 갔던 거 아닙니까? 고가 기준으로 25.9%.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 34,0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세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여기 라인들이 지지받고 올라오고 여기가 다시 또 지지와 저항 속에서 움직여주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걸 캔들하고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종목이요. 바로 5월 29일 날 여기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올라갔다가 일순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러한 패턴입니다. 처음에 이 종목이 이러한 횡보 구간을 하고 파란 다이아가 약해지고 시그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극적으로 입질 매수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윗골이 달리고 아무래도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점점 다이아는 빨개지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이렇게 거래까지 실려주면서 급등의 패턴이 연출이 됩니다. 아침에 시작 딱 하면서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들을 보고 시초가 이상 올라서 주는 모습 보면 나오죠?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됐고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이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빠방 하면 어떻게 돼요? 갭이 뜨고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횡보합니다. 바로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 이게 점점 다이아가 다시 또 강해지려고 그러고 시그널이 떴구나. 그러고서는 올라갔는데 어떤 면에서는 짧게 이익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10% 이상 나왔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도 파란 시그널로 바뀌고. 다만 다이아가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로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최소한도 쫄아서 매수 보류하거나 매도 검토할 수 있어도 아니면 소극적 매도, 전량 매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주더니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밀려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직전의 고점을 지지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서동구의 매직타임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진행하는 시간에 종목들 리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아침마다 함께 내일도 변함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시 40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을까요? 3위 종목부터 바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EV 첨단 소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과도 함께 엮여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0.5% 오늘 본장에서는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3% 넘는 상승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선 소폭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 빨간불, 파란불 계속 오가고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남전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남전자는 본장에서도 3%가량의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사실 장 막판에 탄력을 급격하게 키워나갔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상승세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3%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와도 함께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정말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미국까지 K-뷰티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중소형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OEM, ODM 업체들 그리고 중소형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3가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화장품 종목이네요. 그렇죠. 화장품 주고 뭐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맞습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추세를 한번 여러분들 일봉의 모습인데요. 올 4월 말 이후 5월 초부터의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 이 볼륨도 커져 있는 상태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만약에 내가 이거 갖고 있다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캔들의 모습들로 여러분들 보시면 정신없습니다. 캔들은. 그렇죠? 계속 윗골이 달리고 뭐 이렇게 뭐 음봉 나오고 아이고 이거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다이아랑 같이 보시니까 완벽한 이격 조정 이후에 오늘 또다시 올라가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상승의 흐름과 연동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추세가 잘 가고 있는 종목도 VT 같은 모습이잖아요. VT가 물론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이런 종목 홀딩하고 이격이 벌어질 때만 지난번 구간들처럼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120 넘어가고 130 가고 그럴 때 좀 이익 실현하시고 지금 103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도 올라오긴 했었어도 그러면은 이러한 자리가 만약에 됐다라면은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였죠,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대로 홀딩하시고 내일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갭상승 나와서 뜬다? 당연히 일부 이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함께 살펴봤고 이 오늘 공략주 시간에서는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탑5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매직 기법 강의에서 살펴본 VT랑 마녀공장도 있고요. 지금 수익률이 600%가 넘어가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오늘 상한가 중앙첨단 소재까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부터 볼까요? 네, 작년 6월 14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종목을 편입이 됐는데요. 네. 내일이 6월 14일, 1년 만에 또 6월 달에 600%의 의미가 있네요.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물론 이러한 종목을 내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아, 그때 더 살 걸. 아니면 그때 좀 더 덜 팔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그렇죠. 하십니다. 그렇죠?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또는 중간중간에 매수해서 그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몰라도 끝까지 지금까지 갖고 오신다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숨고르기하고 눌림목 나오고 흔들릴 때마다 동요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오는 이러한 모습이고 10차 목표가를 제가 21만 원까지로 지난주에도 다시 상향 조정해 드렸는데 지금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새로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또 숨고르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면은 파란 다이아 자체가 이렇게 아주 가늘게 가지 않고요. 매도의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파란 다이아가 아주 크게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난 4월 달에도 이렇게 잘 이쁘게 조정을 보였고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그룹에서 하나정밀화학에서 얘네들이 HBM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 또는 밑골이 길게 달리는 이런 음봉이 한번 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면서 시작하면서 전혀 동요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 자체는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정도 되면요. 오늘 이격도가 113입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 되면은 또 괜히 무리하게 쫓아가시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매수하시고 나는 조금 매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15, 120 근처 가시면 일부 또 이익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당연하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100주가 있다. 그러면 20, 30주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고 밑에서 다시 또 채워 넣으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 중앙첨단 소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작년 4월이 아니라 올 4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런 숨고르기 과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5월 달에 이 시세가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4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오른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이 이렇게 계속 횡보 조정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니까 이런 시세가 분출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종목도 제가 화요일 날이었죠. 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격 조정을 고점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조정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니까 여러분들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까? 화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니까 내일 장에서도 이 종목 역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라면 일부 이익 실현을 병행하면 좋겠고 VT라든가 마녀공장은 말씀드렸고요. 이스페타시스를 잠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흐름들 속에서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이 박스 돌파를 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내일 장에서도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에 나선다면 사실은 이스페타시스도 54,900원까지 갔었습니다. 55,000원이 목표가인데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니까 55,000원 돌파된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추가적인 6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의 종목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와 봤습니다. 좀 놀랐던 게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종목들도 수익률을 100%, 200% 넘기는 종목들도 꽤 보였거든요. 이렇게 종목을 보는 눈이 정말 남다르시다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런 만큼 소장님께 어떤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15분에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강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장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 첫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